성형외과에서는 조금 미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은 조금 소홀히 하고 수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과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흰자위 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결막 부종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눈이 잘 안 감기게 되는 토끼눈이라고 하는 토항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눈이 좀 과도하게 마르게 돼가지고 눈을 생각한다면 다 보인다 방원장의 박원장 박수연입니다. 저는 365 발근안과의 성형외과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수술 전후 검사를 통해서 동반 질환의 유무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눈에 미치는 영향 유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중에 아무래도 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을 막 누르거나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만한 일들을 최소화해서 수술할 때 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형외과에서 문제가 생겨도 결국에는 안과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과에서 수술하다가 많지는 않지만 눈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원스톱으로 저희 안과에서 눈에 대한 관리를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성형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단 수술하다가 각막 다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실밥이 좀 잘못된 위치에 갈 경우에는 각막을 계속 긁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봐가지고 실밥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조금 과도하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흰자위 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결막 부종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안과에서는 진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너무 과도하게 교정이 된 경우에 눈이 잘 안 감기게 되는 토끼눈이라고 하는 토항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눈이 좀 과도하게 마르게 돼가지고 건성한 문제라든지 각막이 손상된다든지 그런 거를 건조증 치료를 통해서 각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안과에서는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문제 있는 것도 발견하고 수술 후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는 조금 미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은 조금 소홀히 하고 수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과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눈이 좀 덜 감긴다든지. 근데 안과에서는 아무래도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수술할 때 눈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눈에 최대한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과 관련해서는 눈꺼풀 올림근 근육의 기능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수술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마 올림근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눈썹 처짐이 혹시 동반되지 않았는지, 눈 감는 기능이 약해가지고 각막에 손상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건성한 유무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도 다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저희 검안실 직원들이 다 숙련돼 있어서 검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요. 지금 제가 말한 그 검사들이 이렇게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성형외과 전문의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웬만치 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들로 네네. 다 정밀하게 하는 거죠? 네네네. 수술 전 검사 소요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되게 걱정 많으신 분들은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그렇게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은 소중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 안 다치게 수술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용적인 측면이고, 인라인, 아웃라인은 그거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구분한다기보다 눈꺼풀 올림근 근육의 기능이 좀 약한 경우에는 아웃라인을 가게 될 경우에는 쌍꺼풀이 좀 풀릴 위험성이 좀 더 높고요. 인라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두껍거나 눈꺼풀 올림근 근육의 기능이 좀 약한 경우에는 이제 인라인으로 이제 쌍꺼풀 라인을 좀 낮게 잡는 편이 쌍꺼풀이 나중에 덜 풀리고 재발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눈꺼풀 올림근 근육 기능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기능 유무에 따라서 쌍꺼풀의 높이라든지 절제량 같은 거를 달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쌍꺼풀 수술이 뭐예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노년 안성형 수술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어머님들 이제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꺼풀을 이렇게 눈동자를 절반 이상 가릴 때 늘어진 살을 절제하고 새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 노년의 쌍꺼풀 수술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기능도 살리고 미도 살리고. 네.
아무래도 저희는 속눈썹이 찌른다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동공 절반 이상을 가릴 경우에는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신다면 이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진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형외과는 보험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병적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이제 측정되면 사진 찍고 보험 적용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진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이 혹시 뭐 높나요, 되게? 동공을 절반 이상 가리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보통 이상으로 심하신 분들은 안과에서 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득이고, 그리고 심할수록 안과에서 조금 더 잘 수술을 하는, 아무래도 이렇게 미용적인 분들은 성형외과에 더 많이 가고 치료 목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과에 더 많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심할수록 좀 더 이쪽으로 많이 와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성형외과도 성형외과 나름이라서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는 눈만 보고 맨날 쌍꺼풀만 하는 사람이라서 성형외과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잘 하시겠죠. 근데 경험치가 얼마나 되느냐, 또 눈 성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이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웅 원장님께서는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저희 지금 제가 나이가 꽤 돼서요. 경력이 꽤 많은 편입니다. 81년생이고요. 뭐 중간에 쉰 건 없으니까. 그래도 14년, 1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 뭐 안과에서 쌍꺼풀 왜 이렇게 잘해? 많습니다. 아름아름 소문 듣고 소개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안과에서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주로 하는 뭐 앞트임, 뒤트임, 뭐 밑트임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수술들이 눈이 예뻐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능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수술들은 이제 많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로 환자분들 얼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쌍꺼풀 크기가 어느 정도 비율로 될지 그 전체적인 얼굴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쌍꺼풀이라는 거는 접어서 주름을 만드는 수술이거든요. 주름은 피부가 얇을수록 잘 접히고요. 두꺼울수록 이제 우리 삼겹살 구겨 놓으면 이제 다시 펴지고 얇은 종이 접어 놓으면 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피부 두께가 두꺼우신 분들은 큰 쌍꺼풀을 잘 권장드리지 않고요. 풀릴 위험성이 높아서 가지고 있는 지방량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쌍꺼풀 크기를 결정하고요. 또 눈 길이가 이렇게 짧으신 분들을 쌍꺼풀 크기를 높게 하면 눈이 뭐 단추구멍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좀 피하는 부분이고, 길고 넓게 생기신 분들은 좀 큰 쌍꺼풀 또 아웃라인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쑤시개 비슷한 핏 같은 걸로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잡아봐 드리거든요. 이게 잡아봤을 때 자기 얼굴에서 제일 잘 잡히고 잘 안 풀리는 그 라인이 보통 나중에 그쪽으로 따라갔을 때 수술 후 재발도 적고 잘 풀리지도 않고 제일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한 욕심은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일단 수술 한 가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리프팅, 눈썹 거상, 또 쌍꺼풀, 눈매 교정, 뭐 앞트임, 뒷트임 뭐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거 하나로 내가 다 해결을 해버리고 싶다. 아니면 좀 뭐 다른 데 뭐 윤곽이나 코 성형 뭐 이런 걸로 같이 얻어야 되는 효과를 눈 하나로 다 얻어야 되겠다. 나는 이걸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이제 얼굴 균형이라는 게 틀어지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호전을 목표로 수술에 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눈매 교정이나 뭐 이런 수술들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눈매 교정과 안검 하수 수술이 동일한 수술인데요. 눈매 교정을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조금 작은 절개창으로 원래 정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눈꺼풀 올림근 근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한다면, 안과에서는 이제 정말로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큰 절개창으로 확실하게 들어주는 수술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못한다기보다 수술이 좀 크고 좀 기능이 많이 안 좋은 분들 위주로 수술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정도 간격 둡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어요. 시력 먼저 하셔도 되고 쌍꺼풀 먼저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더 급한 것부터 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의학적으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할 경우에는 물론 그걸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더 급하다고 느껴지는 쪽 먼저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 보인다 방원장의 박수현 원장이었습니다. 무조건 성형외과는 안 좋다, 안과에서 무조건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중한 눈 100세까지 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생각한다면 쌍꺼풀 수술은 안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